이렇게 처음 딱 뵀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큰 사슴 같은 저 큰 눈왕울에 정말 이렇게 막 아우라가 느껴지는 정말 아름다운 외모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강렬한 첫인상을 딱 뒤로 하고 강의를 딱 들었는데, 아, 이분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면이 정말 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역량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PM의 가치랑 이런 비전을 몸 구석구석에 채우고 계신다는 거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대구 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시스템을 배우시려고 진주에서도 이렇게 3주간 계속 내려오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복제를 실천을 하셔서 정말 3개월 만에 PT로 승급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이 PM의 진주에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정말 멋진 사장님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PMI 명품 강사 PT 유정연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꽤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PM을 만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왜 PM을 안 하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PM을 해서 이렇게 빡시게 달려온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줌 미팅에 등장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좀 마이 스토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음. 저는 사람들이, 영양학을 공부했냐, 이쪽으로 한의학이나 이쪽을 공부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생뚱맞게 일어일문학과 전공이에요. 언어 쪽을 공부를 했고요. 회사 생활 지금 올해도 20년 차예요. 20년 차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지금도 회사에 있거든요. 지금도 부업이에요, 사실은. 부업인데 결혼 후에 이제 둘째 출산을 하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인생의 역경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평평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고 정말 알바라고도 해보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평탄하게 이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진짜 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첫 인생 역경을 맞게 됩니다. 애를 거의 동시에 둘을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육아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약도 먹게 되고 약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좀 안 좋은 행동도 했었어요. 이게 신경이 정신이 좀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울증이란 병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영양소 부족인지 몰랐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하는 게 외부적인 환경만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양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도 결국 영양소 부족이었구나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자살 시도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딱,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고 깨어나 보니까 이게 뭐지? 죽는 것도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도중에 저희 신랑이 요식업을 하면서 요식업이 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현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창원에 10년을 살았는데, 창원의 가장 번화가에서 정말 식당을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도 가게도 모든 게 폭삭 망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으라 한다고 계속 안 좋은 것들은 시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신랑은 이혼을 못 한다. 그러면 저는 친정인 진주로 이사를 가야겠다. 따라오려면 와라. 그러면 나는 이제 이사를 왔는데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이제 열심히 맞벌이 해서 모아놨던 거, 장사하면서 모아놨던 거를 다 바닥을 치고 빚까지 지고 이제 친정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월세 530짜리 집, 방 2칸짜리를 얻게 돼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밖에 없었어요. 요식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더라고요. 되게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뭔가 매달 매달 나가는 돈들이 없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그게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둘 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다행히 둘 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진짜 악착같이 이제 여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치킨 한 마리 안 시켜 먹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면서 2년 만에 아파트를 다시 사게 돼요. 차도 하나 다시 사게 되고 정말 열심히 그때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노동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연히 식품 하나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2013년 8월에 우연한 기회로 방판을 부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도 또 엄청 또 성공을 했어요. 대리점 진입 후 4개월 만에 지사장이 되고 그 2년 만에 이사라는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자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벌어봤어요. 정말 여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자만심이 생겼죠. 그리고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방판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잘 되니까. 정말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란 돈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내한테 계속 이게 머무르는 돈이 아니고 결국 다 나가게 되는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집도 이제 뭐 52평으로 넓히게 되고 차도 2대나 사게 되고 이제 애들도 좀 교육하는데 전혀 돈 걱정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자꾸 바꾸고 회사의 보상 플랜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 있게 뭔가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에 힘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매출도 같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나오게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뭐 돈을 보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그분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같이 그냥 다 접고 다 따라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게 한 번 열정을 태워서 높은 직급까지 가니까 거기에 대한 열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판 화장품도 해보고요. 돌고 돌아서 그냥 돈은 그냥 벌었어요. 근데 항상 그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년을 그 앞에 있던 회사에 방판이사에 있었을 때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하나를 하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제로가 되는 거예요. 현타가 왔어요. 와, 5년 동안 쌓이는 일을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대리점 지사를 전국으로 뭐 정말 많이 냈었어요. 그 내면서 그 사람들을 다 리크루팅을 하고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만둘 때는 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약속했던 것들 어떤 안정적인 수익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리점일 때보다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니까 어, 이게 뭐지?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5년 동안 했었으면 내가 뭔가 쌓이는 일을 했더라면 이게 지금 편안하게 뭔가 구축이 돼 있고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뭔가 찾았는데 그게 네트워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공부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건강 공부만 했지 경제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PM을 접하면서 PM으로 소비자로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이 3년 동안 들어왔었어요. 제가 IMM을 거의 3년을 유지를 했더라고요. 물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갔을 때도 있었지만 그 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PM을 한번 알아보고 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겠다 하고 제가 세미나를 5월 달에 가게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성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를 조금 했지만 제가 MBTI가 인프피예요. 인프피가 뭐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말수가 없고요. 남이 말 걸기 전에 절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1년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만나요. 그리고 만나자 먼저 해야 만나지 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원래 또 술도 못 마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모임 같은 데도 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적인 모임을 안 가다 보니까 정말 저는 주변에 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식당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 식당에 가면 아줌마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 말을 못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왠지 그 말을 하면 부끄럽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건강이 나빠졌어요. 아까 결혼하면서 역경이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역경이 시작된 건 아니었고 임신을 하면서 살이 20kg가 단기간에 쪄요. 체중이 이제 애 둘을 낳는데 첫 번째는 다 빠졌는데 두 번째 이제 둘째 때부터는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오일 수유를 안 하면서부터 이제 또 회사를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몸 그대로 이제 회사를 가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근데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었어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모든 뭐 대사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얼굴로 다 왔었어요. 머리, 얼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화장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남들이 보면 얼굴이 왜 그래, 피부가 왜 그래 할 정도로 각질이라든지 모공이 굉장히 넓었어요. 제 컴플렉스가 사실은 피부였었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급하다 보니까 피부과를 다니게 됐는데 2년 동안 다녔지만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매번 새로 갈 때마다 더 악화가 돼서 더 센 약, 더 횟수가 더 길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방법은 병원이 아니구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피부가 어느 정도로 조금 악화가 됐냐면 피부과 2년을 다니고 얼굴에 스테로이드 젤을 너무 많이 바르니까 제가 지성 피부예요. 되게 두꺼운데 핏줄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이러다가 피부가 얇아서 진짜 이게 핏줄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2년 동안 거의 발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병원에서도 안 되면 결국 뭔가 방법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세포, 영양, 피부 뭐 모든 책들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음식이더라고요. 물이더라고요. 환경을 모든 걸 다 바꿔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아토피가 현대 사회에 오면서 생기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없던 병이래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데 이게 먹거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물이 바뀌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부터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질병이 호전이 되면서 피부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이제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시작이 돼요. 먹거리, 환경 엄청 깐깐하게 한 15년 가까이 생활을 해요. 정말 외식도 안 했고요. 배달 음식도 안 먹었고요. 모든 걸 제 손으로 다 만들어 먹었어요. 모든 음식 재료를 거의 내 손으로 손질을 해서 내가 밥도 내가 다 짓고 정말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었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건강은 찾았지만 힘들고 너무 지치는 생활이었어요. 왜? 회사를 다니면서 식사를 챙겨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늘 에너지가 부족했고, 근데도 미병들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온갖 식품들을 다 섭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먹어본 제품이 없었어요. 이거 좋다면 이거 먹어보고, 저거 좋다면 저거 먹어보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간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게 돼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데 응급실에 위경련으로 한번 실려가게 돼요. 이게 미병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영양제를 추천한 친구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한번 메가로 먹어보자 해서 이제 알약으로 된 형태의 제품을 메가로 먹었는데 3일째 아침 새벽에 위경련이 와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말 애 낳는 고통만큼 아프더라고요. 내 간 수치가 400까지 오르고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한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건강식품 드시는 거 있으세요?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먹는 거는 알약 형태 영양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사분이 얘기하시기를 영양제도 이게 화학 성분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몸에서 분해가 안 되면 결국 간 수치를 올린다. 간에서 해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알약의 형태는 다 끊었어요. 근데 이게 만성변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식품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해독 주스였어요. 6가지 과일 야채를 삶아서 그거를 매일 먹는 거였어요. 근데 변비는 해소가 됐지만 에너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해서. 너무 매일 일주일마다 장을 한 40만 원 집어서 그걸 계속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하고 먹고 그 무한 반복이었으니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19년도
7월에 제가 방판을 할 때 중국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사업적으로 같이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언니 동생 하니까 언니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엄마가 이거를 먹고 잠을 너무 잘 잤는데 수면제를 끊었대. 이거 어떤 제품인지 알아봐줘. 저보고 먹으라고 연락 온 게 아니고 저보고 그 제품이 안전한지 알아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알아보다가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어? 그리고 저 혼자 이제 뚜껑이 열렸죠. 근데 이거 먹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회원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근데 당장 먹어볼게. 근데 오토십을 등록을 하는데 3개월치 딱딱 한 달치가 맞춰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냐면 어떤 식품을 먹더라도 좀 메가로 먹는 편이에요. 효과를 빨리 보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그냥 이렇게 먹어서는 빨리 못 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풀세트를 그냥 그때는 매니저가 뭔지도 모르고 좀 싸게 사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행사 제품이 없어서 제가 풀세트를 사게 돼요. 첫 달에. 7월 달에 사고 어, 먹었더니 3일 만에 저는 이때까지 20년 동안 먹어서도 효과를 못 본 거를 3일 만에 효과를 보게 돼요. 어. 그러면서 와 이거 뭐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추가로 사고 싶은데 또 추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등록을 시키고 온 가족을 등록을 다 시켜서 오토십 등록하고 매니저 뵙기 사기하고 오토십 등록하고 매니저 뵙기 이렇게 5명을 짜라락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명을 소개를 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내 거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지인 5명한테만 다 알렸어요. 그리고 제 거는 공짜로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첫 번째 달에 IMM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당이 100만 원이 넘게 풀세트로 다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식품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받고 먹은 적은 없었는데 돈까지 주네. 제품도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사업적인 비전을 이 사업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가요. 서울을 또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저처럼 제품을 먼저 접하고 사업적인 비전을 못 보고 그냥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RMM이 되면서 위에 계신 분들이 그냥 직급을 가서 다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물어봐도 아무도 저한테 이거를 좀 보상이나 회사에 대해 비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콩그레스에서도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못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오토십이 어떻고, 뭐 QM이 어떻고, 뭐 6세대가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외계어 같았어요. 저희는 물건을 하나 떼다가 팔고 마진이 얼마, 이렇게 하면 뭐 어느 단계까지 가면 얼마 이런 것만 항상 했었기 때문에 무슨 용어들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사실은 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또 어땠냐면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말 90%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PM 제품을 먹고 저처럼 효과를 봐서 거기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얼떨결에 IMM 거기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핀 인증을 받고 내려왔지만 혼자서 이제 내려와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검색을 했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정보도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제품은 너무 좋네. 그러면 제품은 좋으니까 알리자. 근데 보상은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그냥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미나를 몇 번을 갔지만 솔직히 사업적인 비전을 전혀 못 보게 돼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다른 방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PM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달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소비자로서 적극적인 애용자로서만 알렸는데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제대로 확실하게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알아볼 생각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스폰서인 김예란 스폰서가 5월 달에 이제 4월 말쯤이죠. 연락이 오게 돼요. 정말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콩그레스 1회 콩그레스 때 보고 이때 처음 연락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언니 5월 1일 날에 세미나가 열리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한번 그래도 언니가 이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한번 오세요 하고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정보도 사실은 못 듣고 사실은 가게 됐는데 그날 가기 전까지도 갈까 말까 엄청 망설였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괜히 가서 또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뭔가 저지를까 봐.
가기 싫었는데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갔는데 거기서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면서도 천안에 가면서도 만약에 내가 또 귀가 활짝 열려서 뭔가 또 하겠다고 하면 당신이 판단해서 아니다고 싶으면 나를 말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미 세미나를 들으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제 저희 신랑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 캐치를 한 것 같아. 이건 돈이 될 것 같다. 투자금이 없이 누적이 되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걸 남편도 같이 비전해 보게 돼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안 합니다. 저를 열심히 해라고만 하고 그냥 저만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VP를 이제 달성을 했어요. 했는데도 방법을 몰랐어요. 저희 스폰서들은 다 위쪽 지방에 있죠. 밑에서는 뭔가 세미나는 안 돌아가지고 제가 계속 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너무 다들 잘하시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확산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보면 볼수록, 확신은 들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시스템을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이제 또 윈터 리더십을 참석하게 되죠. 이때 운명적으로 정경수 리더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저는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바쁘니까 사실은 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제 다른 형제 라인들이 승급을 하고 이제 저희 스폰서가 승급을 하면서 어 뭐지?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저희 스폰서를 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희 스폰서가 왜 잘 될까? 저분이 분명 나보다 많이 알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분은 왜 4개월 만에 PT가 됐을까? 처음에는 사실 제가 있어서 PT가 빨리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레란 스폰서는 잘하는 장점이 뭐냐면 모든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타그룹에 가서 다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성장이 빨리빨리 되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스폰서한테 저걸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을 하고 이제 정경수 리더님이 하는 거를 배우고 타그룹에 가서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EB4에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돌려요. 시스템을 돌리면서도 사실은 여기서도 좀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지만 또 3개월 만에 PT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 2월 달에 EVP를 달성하고 5월 달에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5월 달에 VP를 달성했지만 저는 6개월 동안 거의 7개월 동안 성장을 못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빨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5월 달부터 제가 네트워크에서 걸리면 안 되는 불치병을 걸렸어요. 다한다병. 다한다병에 걸리면서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시스템에 참여하고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파고 책을 보고 네트워크가 뭔지 열심히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주구장창 파요. 더 파요. 원래도 많이 알았지만 더 파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소비자는 생겼지만 사업자가 안 생겼어요. 거의 진짜 1월 때까지 계속 VP로 있었으니까 사업자가 안 생긴 거죠. 6개월, 7개월 하면 남들은 승승장구 하는데 저희 스폰서는 4개월 만에 PT가 되는데 저는 소비자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잘못된 복제를 한 거예요. 타 그룹에서 하는 거를 어려운 거를 보고 그걸 완벽하게 제가 습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고 나가면서 이제 소비자들을 리크루팅을 할 때 제품만 연구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 미팅에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4시간씩, 3시간씩 들어주신 분들이 지금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오게 돼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웰빙에도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권리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에 굉장히 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또 가져요. 제가 인프피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에 좀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가 문제인지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를 파기 시작해요.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근데 그러면 스폰서가 하는 걸 보자. 그러면서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하게 되죠. 스폰서가 간단하게 보상 푸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필드에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그거를 캐치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되면서 미팅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좀 믿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나의 부정적인 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차지 못하는 이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자아의식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남들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줬는데 스스로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저한테 부정적인 사람은 저였더라고요. 저를 제일 못 믿었던 사람도 저였고, 남들은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제 스스로는 못한다, 못한다. 계속, 내가 뭐가 문제지? 왜 안 되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할까 늘 불안했어요. 나를 보고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성공시켜 줄 수 있지? 이런 계속 완벽함,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게 우울한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뭔가 변화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유튜브에 도움을 받게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가 하와이 데저텍이랑 김세희 유튜브였어요. 그러면서 자의식을 바꾸려고 책에서는 너무 많이 이거를 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눈을 뜰 때도 나에게 긍정적인 학원을 하고 눈을 감을 때도 긍정적인 학원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로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쓰면 이게 시멘트에 새기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뱉으면 모래 위에 그리는 거랑 같지만 글로 쓰면 이게 시멘트에 글이 완전히 새겨지는 거라고 해서 제가 100일 동안 적기를 시작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부정이 들어올 때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를 적기를 시작을 하니까 아침 시작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자아를 이제 밀어내는 걸 매일 그냥 꾸준하게 연습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뭔가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이게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이게 습관이 되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떨쳐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지를 그냥 배우자.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보자 해서 정말 100일 동안 해봅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면서 제가 주변에 변화들이 생기는 걸, 이걸 하면서부터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문제였구나. 내가 제일 문제였구나. 음, 나 안에 있는 부정을 먼저 없앴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넌 못할지도 몰라. 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잘 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돼.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늘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 바꾸기 시작을 하니까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랑 하버에크의 백만장자 시크릿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행동이 안 바뀌면 습관이 안 바뀐대요. 습관이 안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발점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 근데 그거를 놓치고 계속 행동만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지 않고 결과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듣고 쓰고 듣고 쓰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단기간에 성공하는 방법을 캐치를 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자아의식 바꾸기. 응.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나부터여야 돼요.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신비 그 자체다. 이거를 매일매일 얘기하고 매일매일 썼어요. 그리고 스폰서의 성공 스토리를 복제를 했어요. 복제가 쉬워야 파트너가 생긴다는 걸 저희 스폰서를 보면서 알았어요.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제품만 얘기했으니까 제품 좋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돈 버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지? 근데 어렵게 설명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그대로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렸어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내가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네트워크는 어차피 경험도 처음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거를 그대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야지만 다른 길로 안 가요. 근데 내만의 길로 가니까 다른 길로 가도 돌아가더라고요. 그거를 또 느끼게 됐어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공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행동해야 돼요. 나중은 영원히 안 온다 하더라고요. 내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날이 어제와 내일이래요. 어. 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에 살고 내일 사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어제 어떻게 했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여기서만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바로 실천했어요. 누군가 미팅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갔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바로 즉시 실천했어요. 그리고 방법은요, 아이디어는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요, 어디서 나오냐면, 행동하는 도중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나가도 제가 100% 발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험이 되고, 거기서 어떤 방법이 또 생각이 나고, 어떤 말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자꾸 성장하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PM에서 시스템이 물론 중요해요. 시스템도 중요한데 그 시스템도 내 확신을 먼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확신이 먼저예요. 제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성공의 8단계 그거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내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음.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생각을 먼저 바꾸고 목표를 세우고 세미나에 초대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복제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NS나 카톡이나 단톡방을 활용했어요. 파트너들한테 하자 하자 하면 제기가 다 뺏겨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파트너들하고 자꾸 이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다운되면 저도 같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계속 따라하니까 저도 같이 힘을 받고 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고 하는 사업이지 밑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를 봤어요. 위를 보고 제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어떻게 파트너들이 알지? 근데 내가 안 움직이면 파트너들은 다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SNS나 카톡 단톡방에다 제가 미팅하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는 파트너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했어요. 인생은 그 한 방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쌓인 이제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벤트처럼 하지 않았어요. 장세가 그룹장님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벤트처럼 하지 말고 일처럼 해라. 이벤트처럼 하니까 돈도 이벤트처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일처럼 하면 돈도 일처럼 많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요거 제가 한 방법은 이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을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부정적인 사람 앞에 있는 돌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거를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만 바뀌면 어떠한 앞에 고난과 시련도 이게 다 나한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시급한 일을 하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좀
꼭 뼈 때리는 말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이 바쁘니까 내가 급한 것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급한 일만 처리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2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물론 먹고 살고 하는 거는 괜찮았지만 내 남은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도 자유지만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50살에 은퇴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제 공유는 여기까지 할게요.